저는 이 장면 보면서 계속 최근에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김민재가 일부러 상대한테 타이밍을 준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얘가 치고 나가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본인이 빠르니까 그냥 갖다가 담궈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선수가 치지 못하면서 김민재가 완전히 따라오고 뒤로 잡았고 여기서 완벽하게 공을 뺏어서 우파메카노한테 공을 주는 장면이었다. 근데 우파도 좀 놀라울 것 같아요. 본인이 커버링을 매번 오는데 그 매번 오기 전에 김민재가 알아서 다 끊어주니까 사실 좀 놀라웠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친구들은 개인 사업자 팀이 모여서 얘네들은 한 명을 제낄 때마다 혹은 박스 안까지 드리블해서 들어갈 때마다 뭐 침투 수당이 있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이기적이게 축구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참 팀워크가 없다는 것처럼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너무 경기가 재미가 없고 네, 오늘 경기에서는 여러분들 미넨 글라트바흐를 2대1로 역전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사실상 너무나도 좋았던 건 김민재의 플레잉 타임이 늘고 있다. 천천히 하나하나씩 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여지고 투엘이 김민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정확히 보여줬던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라인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김민재 선수에게는 긍정적인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좋았던 건 뭐냐면 오늘 수비 장면을 그나마 그래도 좀 할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약간 나폴리에서 수비할 때 잘하던 그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역시나 미네는 개인 사업자 팀이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해리케인 정말 초라해 보인다. 우리가 알던 해리케인이 이게 맞나? 첫 경기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해리케인을 보면 신입생 취급받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 같은 9번을 달고 있는 잘 안 풀리는 히샬리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든 꾸역골과 도움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 친구들이 해리케인을 너무 안 봐준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후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킥이 이제 올라왔고요. 여기서 경합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이 세컨볼을 땄을 때 김민재 선수는 항상 이걸 바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우파는 이런 걸 바로 안 내려가요. 근데 사실 전 그건 있어요. 물론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본인이 내려가면서 수비 가담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건 아는데 그냥 이런 장면 때 저는 김민재 선수도 어차피 코너킥이었으니까 그냥 위에 좀 있으면서 혹시나 다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헤딩 경합을 하는 그림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는 사라졌고 우파메카노는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좋게 보면 아시아의 성실함, 김민재의 성실함이지만 저는 더 좋게 보기 위해서 이럴 때 그냥 올라있고 여기서 그냥 득점하려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득점하는 모습을 저는 더 보고 싶기 때문에 1년에 5골 6골은 그래도 넣어야 진짜 월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사실 레전드였죠. 나폴리 때를 보는 듯 했어요. 패스가 이렇게 나올까봐 김민재 선수가 전방 압박을 나왔는데 여기 있는 윙어 선수가 돌아뛰기를 시전합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역동작이 걸렸어요. 역동작이 완벽하게 걸리면서 사실상 뒤쳐졌었고 여기서 이 선수가 굉장히 터치를 잘 가져가면서 치다라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원래 이럴 때 이제 우파메카노가 땡겨주고 김민재가 우파메카노 자리 쪽으로 뛰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익스체인지가 되는 게 정상인데 와 김민재가 이걸 속도로 따라와. 진짜 이게 믿기지 않는 속도감이지만 볼 때마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이 상대편 공격진들이 어떻게 김민재를 상대해야 될까라는 느낌도 올 수 있었고 전 요 장면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김민재가 지금 여러분들 공중부양하고 계신 거 보이시죠? 땅에 발이 떴습니다. 전 이 장면을 여러 번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김민재가 유도를 해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거의 다 따라왔을 때 일부러 살짝 점프를 합니다. 왜 살짝 점프를 하냐면 공격수는 어쨌든 간에 공을 보면서 드리블을 하지만 옆에 수비수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김민재가 살짝 이렇게 점프를 시전을 해버리니까 어떤 거 느낌을 주려는 거냐? 얘 밸런스 놓쳤구나. 김민재가 타이밍을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공격수가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라인으로 길게 한 번 더 치게 유도하는 거야. 이거 김민재가 점프를 뛰면서. 물론 속도를 멈추기 위해서 점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계속 최근에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김민재가 일부러 상대한테 타이밍을 준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얘가 치고 나가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본인이 빠르니까 그냥 갖다가 담궈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선수가 치지 못하면서 김민재가 완전히 따라오고 뒤로 잡았고 여기서 완벽하게 공을 뺏어서 우파메카노한테 공을 주는 장면이었다. 근데 우파도 좀 놀라울 것 같아요. 본인이 커버링을 매번 오는데 그 매번 오기 전에 김민재가 알아서 다 끊어주니까 사실 좀 놀라웠을 것 같아요.
요 장면이 굉장히 나폴리 같았죠. 딱 꺾자마자 바로 빠른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이거를 헤딩 경합에서 김민재가 따내는 장면이 나오고, 헤딩 경합에서 따내고 나서 또다시 사이드에서 돌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민재 선수가 내려주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커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폴리 때 헤딩하고 반대 전환됐을 때 혼자 또 땡겨가지고 자르는 그런 모습 나폴리 때 많이 봤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김민재가 확실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왜 김민재를 영입했는지, 왜 김민재가 미넨에 갔는지를 그냥 정확하게 보여준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도 무리해서 전진 패스를 놓지 않았어요. 그냥 넣어야 될 때만 넣고 아니면 좀 안전하게 공을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실수도 줄고, 물론 한두 번의 패스 미스는 있었지만 그건 단순한 사인이 안 맞은 거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미넨의 실점 장면이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선수들, 우파메카노, 김민재 이 선수들은 사실상 존을 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혼자 서 있는 선수가 맨 마킹을 가져가는 거고, 요 앞에 뒤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은 결국 뒤에서 뛰어들어온 애들을 맨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정확히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서 요 맨마킹을 놓칩니다. 맨마킹을 놓치면서 여기 프론포스트에서 헤딩으로 넘겨주는 장면이 나왔고, 그 넘겨준 거를 고레츠카가 본인 멘트를 놓치면서 이따꼬 아라한테 실점을 먼저 했던 장면이다. 근데 미네는 세트피스나 요런 장면 아니면 실점할 가능성이 진짜 거의 없어 보여요. 이따꼬 아라 선수에게 실점을 먼저 했던 미넨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요 장면이 나왔죠. 상대가 또다시 치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고 김민재가 커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후방 수비수로 김민재를 쓰는 이유가 나오죠. 그런데 상대가 이쪽으로 치다 보니까 김민재가 또다시 몸을 돌렸는데 여기서 결국 패스가 김민재 역방향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바로 김민재가 다시 몸을 돌리면서 수비를 하러 가는데, 이거 제가 지난 시즌에 나폴리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나는 이럴 때 진짜 김민재가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대부분의 수비수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공만 보고 일루 그냥 가거든. 근데 김민재 선수는 고개를 틀어서 정확히 우리 선수들이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 공격수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요거를 딱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선수에게 어차피 공을 뺏기는 어렵잖아요, 김민재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컷백을 놓는다든가 혹은 자기들 사이로 패스를 주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앞쪽에다가 길게 올릴 수 있는 선택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주게 되면 골키퍼가 막을 수 있고, 어차피 우리 선수들이 먼저 뛰어내려오면서 막을 수 있으니까 상대가 줄 수 있는 방향을 하나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수비가 오늘 굉장히 빛났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미워할 수 없는 자네다라는 걸 또다시 보여줬는데, 진짜 욕심이 많고 왜 마네가 사네를 때렸는지를 또 알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결국에는 사네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또다시 환상적인 가슴 컨트롤에 이어 득점을 가져갔던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보면 못한다, 이걸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캡틴 손에 뭔가 골 넣었을 때 선수들이 와가지고 안아주고 뭔가 캡틴 손에 조명이 받는 것처럼 해리케인이 여기서는 그냥 한 명의 응원 단장일 뿐이고 1000억짜리 미끼일 뿐이다. 결국 여기에 왕은 사네였다. 마네도 집에 가게 만드는 사네, 미넨의 왕은 사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또다시 테리 들어오면서 코너킥이 올라왔고 2006년생 테리 들어와서 헤딩골을 득점하면서 미넨이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요런 장면들이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선수 누구냐? 해리케인입니다. 오늘 해리케인이 경기에서 제일 잘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오른쪽 백까지 내려와서 키미 대신에 수비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케인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 와서 슬라이딩 태클 진짜 기똥차게 했거든요. 이게 오늘 케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000억짜리 선수 하이라이트였어요. 여기까지 왜 내려오는 거야? 진짜 나는 이 선수를 보면서 진짜 좀 감동은 있어. 자기한테 공 그렇게 안 오는데 화도 한 번 안 내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고, 마지막에 여기서 결국 그나브리가 막 테렉에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서 추파모팅이 뛰고 있고 자네가 앞으로 가고 있고 해리케인이 뒤로 도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리케인의 간절한 손, 그 다음에 추파모팅의 간절한 손동작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분은 한번 싹 접었잖아요. 여기서 싹 접었으면 그냥 살짝 뛰어가지고 오늘 뽀로가 손흥민한테 준 것처럼 여기다 그냥 이렇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툭 올려주면 해리케인이 그냥 뛰어 들어가면서 가볍게 딱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모두가 해피하게 경기를 끝나는 장면인데, 여기는 어떤 팀이다? 동합 상가에 모여진 개인
사업자 팀이다. 각자 커피를 팔아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어린 놈의 스키도 그냥 슈팅을 가져갑니다. 추파모팅은 이 팀에 있는지 이제 좀 연차가 찼죠. 안 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렸어요. 허나 해리케인은 아직 몰라요, 이 팀의 문화를. 해리케인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손짓하면서 뛰면 그래도 나한테 공이 오겠지 하면서 끝까지 뛰어 들어가는데 결국 슈팅을 때리고 공이 나온 걸 그나브리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여기서 추파모팅이 헤딩을 합니다. 그리고 골키퍼의 좋은 세이브가 나왔고 간절하게 끝까지 뛰어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득점을 하려고 하는 해리케인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더리우트가 준비를 합니다. 더리우트가 준비를 하는데 저는 케인을 뺄 것 같았거든요, 딱.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해리케인을 빼면서 해리케인의 이 처절한 눈빛. 오늘 토트넘은 대승했는데 나 이렇게 교체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살면서 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맞아? 하면서 서글픈 해리케인의 눈빛을 볼 수 있었고, 해리케인이 나가고 있는데 건방진 텔 뭐하냐? 빨리 나가. 나 한 골 더 넣어야 돼. 형 빨리 나가. 지금 나 한 골 넣고 나 분수도 적은데 형 빨리 나가라고. 자기 게임 더 뛰어야 된다고. 자기 지금 골 한 골 더 넣고 싶다고. 형 빨리 나가라고. 텔까지 케인을 무시해주면서 나가는 장면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케인 머리를 쓰다듬죠. 축구 어렵네. 축구 어렵네 하면서 해리케인이 이 등번호 9번이 히샬의 등번호와 왜 이렇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지 참 마음이 아파 보이는 장면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차라리 고레츠카나 킴미가 나는 너무나도 그렇게 수비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 더리우트를 우파메카노랑 센터백 둘을 시키고 그 다음에 김민재를 수미로 쓰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가 환상적인 수비용 미드필더로서의 오늘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세 명의 센터백이 있는 게 참 복이고, 이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기용하느냐가 진짜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요 세 명의 조합을 잘만 쓰면 일단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한 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경기가 끝나고 모든 조명은 전부 다 사네에게 와서 안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카메라도 결국 사네를 조명해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추파모팅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역의 왕이 누군지. 바로 사네에게 와가지고 인사를 받고 있는 추파모팅. 이러면서 해리케인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해리케인의 경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공 자체를 일단 많이 못 잡고 있고요. 공을 많이 못 잡다 보니까 해리케인도 많이 답답한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늘 경기 해리케인의 히트맵인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내려가면서 뛰고 있는 해리케인 정말 많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해리케인이 얼마나 팀을 위해 희생하면서 뛰는지, 그리고 해리케인이 평점 6점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다니 이런 걸 일단 느낄 수가 있었고, 요 내려오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이 없었다. 골대 안에 찬 슈팅이 하나도 없었던 해리케인. 그 다음에 골대 밖으로 슈팅 하나 했고요. 드리블은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고요. 터치가 31번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터치를 31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리케인도 패스 성공률이 65%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그리고 경합 같은 상황에서도 보면 경합도 7번이나 시도해서 2번밖에 못 이겼고, 공중볼 싸움도 7번이나 해서 0번밖에 못 이겼고, 포제션 같은 경우도 11번이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해리케인이 똑같이 못하는 공격수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리케인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못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경기장 안에서 공을 그냥 못 받고 있는 것 뿐이고, 그냥 단순히 스탯만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못했다라고 그냥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해리케인도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해리케인이 못해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해리케인이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리로이 사네라든가 코망이 날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상대가 오늘은 굉장히 라인이 내려 있었죠. 상대가 라인이 내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리케인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공격수에 박혀있는 상황이 많이 나왔고, 해리케인이라는 공격수가 그 박스 안에 이렇게 서 있다 보니 양쪽 윙어들에게 공간이 더 많이 나면서 사네라든가 코망이 더 미친듯이 흔들어 제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긴 하나, 패스를 줘도 너무 안 준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리케인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해리케인이 빠르게 저녁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리로이 자네한테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술을 한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가 참 재미가 없다. 진짜 이 친구들은 개인 사업자 팀이 모여서 코망도 그렇고 사네도 그렇고 그나브리도 그렇고 마지막에 들어온 그 유망주 텔도 그렇고, 얘네들은 한 명을 제낄 때마다 혹은 박스 안까지 드리블해서 들어갈 때마다 뭐 침투 수당이 있는 건지 뭔지, 그거는 진짜 뭔진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이기적이게 축구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참 팀워크가 없다는 것처럼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너무 경기가 재미가 없고, 진짜 이 질문과 함께 경기를 끝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PSG 경기를 봐야 되는 건지 미넨 경기를 봐야 되는 건지 진짜 그 둘 중에 하나 봐야 된다면은 어떤 경기를 보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여러분들. 사네가 진짜 잘 하는데 너무 욕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민재 선수는 확실히 안전한 선택을 하면서 경기를 뛰니까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랑 우파메카노의 이런 조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가 확실히 왼쪽을 담당해주고 우파가 확실히 우측을 담당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파가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파도 95번을 터치를 하면서 패스 성공률 94%를 기록했고요. 김민재 선수도 패스를 101개를 하면서 패스 성공률 90개를 하면서 두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김민재가 얼마나 수비를 잘했는지. 에리얼 듀얼 11번을 해서 8번을 성공했다. 굉장히 좋은 헤딩 싸움과 경합을 보여줬던 김민재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경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